군산에 조성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의 성능 인증과 시험연구 인프라를 마련한 군산은 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건설기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자리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해 총 면적 2,000제곱미터, 2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인력 15명이 상주하며 건설기계 관련 부품의 성능 인증을 지원합니다. 현재 센터에 구축된 장비는 건설기계 자율작업 평가 설비로 스마트 건설 장비의 제어 정밀도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오는 7월 스마트 건설 통합평가 설비가 추가되며 내년 말까지 차세대 동력 시스템 평가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비들이 구축되면 건설기계 중소기업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애로 기술 지원 등으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나포면에 구축된 종합시험센터.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센터에서 부품 단위의 시험으로 제품의 정확성과 정밀성 등의 검증이 이뤄지면 기계가 사용되는 유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나포면 종합시험센터에서 완성차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지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약 400여 개의 국내 기업에게 제품 기획, 설계, 검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 지역 내 50여 개의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이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함께 물류 비용 역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부품 기업들이라든지 건설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게 이제 이게 차세대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성능 시험이라든지 연구 기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활성화도 되고 또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반 기술도 갖추고. 더불어 군산시는 정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과 연계한 시험연구센터를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와 나포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유치 이후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와 기술 지원 기반 마련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군산.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시대 건설기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네,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북 지역의 교통기반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도로와 철도, 항만 또 공항까지 살펴봤는데 2018년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고 탄력을 받았습니다. 도민들은 이제 우리 전북에도 하늘길이 열린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착공부터 개항까지 많은 아직 과제가 남아있는데 어떤 과제가 있는지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우선 저도 같은 전북 도민으로서 그 인프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와 기반시설 추진 속도는 서로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도로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 공사가 추진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건설 공사 추진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사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계획 단계입니다. 예. 이 기본 계획 단계는 어느 정도 사업이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주 대구 고속도로나 전주 김천철도는 이 사업 구상 단계로서 예. 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같은 어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정상 궤도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정상 궤도에 올라온 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기 개항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에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새만금 국제공항에 그 수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새만금의 산단은 이제 국가 산단으로 변경 지정됐고 네. 여러 가지 동서남북도로나 네. 고속도로, 철도까지 교통 인프라가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그만큼의 수요를 더 낼 것이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모든 인프라 사업이 매번 적은 수요라는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는 시점에 따라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현재 수요는 현재 교통량,
그다음에 뭐 승객 수, 공항 이용자 수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정부 정책은 이 현재 수요가 충분해야 뭐 도로도 새로 짓고 철도도 증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은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정책인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미래 수요를 창출을 하는 겁니다.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된 사례를 살펴보면 당연히 새만금 국제공항인데 새만금이 없다면 연간 84만 명, 새만금이 있다면 연간 170만 명으로 약 2배 이상의 수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듯 이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인프라 건설과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를 상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도내 국회의원 중에 이제 국토교통위의 김윤덕 의원이 상임위 의원으로서 변창흠 신임 장관을 만나서 이 기반 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전북이 좀 더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망, 철도망 구축하는 데 좀 더 기여를 해야 된다. 전북에 남은 과제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은요. 이 전국 광역도 8개 도를 지역 내 접근성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치보다 우회율이나 평균 통행 속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호남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이나 그동안 고속도로나 국도는 어느 정도 추진을 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면 아까 분석 결과도 살짝 나왔지만 동서축은 아직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 대구 고속도로나 새만금 지리산 고속도로 건설이 좀 필요하고요. 둘째는 우리 전주 김천철도나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성과 같은 어떤 철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군산, 익산,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혼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 혼잡도로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고 향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 하이퍼루프나 자율주행 그리고 트램트레인 등 어떤 미래 첨단 교통체계 도입도 검토돼야 합니다. 부산시청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텐데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착공하고 개항까지 약 한 8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남은 과제를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 공항에 대한 남은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 설계가 올해 6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공법도 좀 적용해서 저희가 아까는 제가 28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6년까지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점검. 오늘은 전북에 열릴 하늘길의 미래를 진단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잘 추진되고 있을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조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산 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군산공항. 이곳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새만금 국제공항터가 확정됐습니다. 착공 시기는 오는 2024년. 전북의 하늘길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권 시민들이 주로 찾는 김해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의 노선 대부분은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이 운항합니다. 제주항공과 제주공항, 티웨이 항공과 대구공항 등 다른 국내 저비용 항공사도 지역 공항을 기반으로 취항하면서 공항과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이나 대구공항은 사실은 그동안 이스타항공이나 티웨이 항공이 거기에 베이스를 차림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기여를 했고요. 또 공항의 운영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됐죠. 영국 런던에서 45km가량 떨어진 런던 루턴 공항. 활주로 하나, 터미널도 하나인 소규모 공항인데 편도 15만 원대로 유럽을 오갈 수 있어 승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Why are you using the Luton Airport? Because it was the cheapest flight, I think. To get to Tenerife this time of year, it's cheaper than Stansted. 특히 저비용 항공사인 이지젯과 라이언에어 등이 기반 항공사로 취항한 뒤 여객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 항공사들이 지역 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and basically operate their business model effectively, which they couldn't do at airports like Heathrow. So they could keep the costs down because the terminal is very simple, it's very functional. 이스타항공 경영난과 코로나19 등으로 여객기 운항이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간 여객기 운항을 시작한 군산공항.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크게 줄긴 했지만 공항 운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노선 취향이 필수인 만큼 새만금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점검 순서, 오늘은 바닷길을 살펴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선 해상물류의 중심인 신항만이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추진 상황과 과제를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산 신시도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지금은 항만의 기본이 되는 방파제와 호환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크루즈와 5만 톤급 대형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부두 9선석이 조성되는데 1단계로 6선석이, 2단계는 3선석이 마무리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5년 첫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저반시설 공사가 시작되는 등 항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춰갑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자파부두 2선석 그리고 항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연내에 신규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측 진입도로와 방파제 연장에 대해서 올해 이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 유치에 달렸습니다. 전체 9선석 가운데 2선석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나머지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항 초기부터 항만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가능해 새만금 내에 무역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항만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글로벌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군산항이 오랜 기간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서해 해상물류의 새 돌파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 난도 심해 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주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2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성토군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성토군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공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집행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씻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가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벽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가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터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속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검증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끝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 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뉴욕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